안녕하세요. 중졸 검정고시를 준비하시는 여러분, 기본 강의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수업을 진행을 해볼 텐데요. 기본서를 공부하시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께 아주 중요할 수 있는 팁을 몇 가지 좀 드리려는 그런 강의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과 함께 기본적 강의를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 문장의 구성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가에 대한 거를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를 하실 텐데요. 문장은 아시다시피 모든 영어는 기본적으로 문장이 모여서 큰 글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나시게 될 영어 그 내용들을 보시면 문장이 짧게는 문장이 하나에서 문장 길게는 여러 개의 수십 개의 문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문장이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먼저 파악을 하신다면 공부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문장이라고 얘기하기 전에 맨 처음에 문장은 그러면 최소 작은 단위가 뭘로 구성이 되어 있냐면요. 알파벳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알파벳. 네. 알파벳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뭘로 구성이 되어 있죠? 네. 자음과 모음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기본적으로 알파벳이 있는데 영어에서 모음은 딱 5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외우시기 어렵지 않으실 텐데 뭐가 있냐면 아, 에, 이, 오, 우 이렇게 모음이 5개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자음은 이 모음 아, 에, 이, 오, 우를 제외한 나머지가 모두 자음이 되겠죠. 이런 알파벳이 자음과 모음이 적절히 섞여서 뭘로 구성이 되냐? 단어라고 형성이 됩니다. 여러분 한 단어들 많이 외우시잖아요. 단어는 어떤 의미이냐면요. 최소한의 의미를 지니는 기본 단위를 단어라고 합니다. 알파벳 혼자, A 혼자 뜻을 이룰 수는 없죠. 그래서 자음과 모음이 적절하게 구성이 이루어져서 구성되는 아이가 단어입니다. 그러면 이 단어와 단어들이 모여서 즉 우리가 오늘 배우게 되는 뭐가 구성이 되냐면요. 문장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알파벳 자음과 모음이 합쳐져서 단어가 형성이 되고 이 단어들이 모이게 되면 뭐가 이루어집니까? 네, 문장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문장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문장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V라고 해서 동사가 필요합니다. 문장에 꼭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동사가 있어야 돼요. 동사가 있어야지만 문장 기본 성분이 구성이 되는 건데 그러면 오늘 이 동사에 대해서 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동사가 성격이 어떠냐에 따라서 동사 뒤에 따라오는 문장 구성 성분들이 달라집니다. 그러면 동사 거꾸로 이야기하면 동사의 성격을 잘 파악을 해 두시면 뒤에 이 동사는 이런 동사이기 때문에 뒤에 이런 구성 성분 아이들이 오겠구나라고 파악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동사를 성격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느냐? 첫 번째, 목적어. 목적어는 영어로 O라고 이제 앞으로 많이 교재에서나 강의에서 보시게 될 건데요. O는 objective라고 해서 목적어라고 O라고 이제 약어로 여러분과 함께 보시게 될 건데 목적어 유무 목적어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동사의 성격이 구별이 됩니다. 네, 동사의 목적어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동사를 무슨 동사라고 하냐? 타동사라고 하고요. 동사의 목적어가 필요 없다라고 하는 동사를 자동사라고 합니다. 그러면 다시 말씀드릴게요. 네, 지금 처음 들으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어렵지 않습니다. 목적어, 동사라는 아이 뒤에 목적어라는 어떤 특정한 명사가 와야 되는구나. 그런 동사를 뭐라고 칭한다? 타동사라고 말을 하고요. 뒤에 나는 목적어 필요 없어 라고 하는 동사는 자동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동사는 목적어에 따라서 성격이 나뉘지만 또 한 가지 뭐가 있을까요? 보어에 따라서 보어가 있어야 되느냐 없어야 되느냐에 따라서도 성격이 나눠집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 이제 교재에서 많이 보시겠지만 보어는 C라고 해서요. complement, 보충 설명해주는 말을 보어라고 하거든요. 약자로는 C로 표기를 합니다. 그러면 보어가 있어야 되는 아이, 다시 말해서 보어가 있어야지만 뭐가 완전할 수 있다? 문장이 완전할 수 있기 때문에 보어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문장이 완전할 수가 없겠죠? 네, 그래서 보어가 있어야지만 문장이 완전하다라고 해서 얘는 불완전 동사라고 하고요. 그러면 나는 뒤에 이 동사는 보어가 필요 없어도 돼. 즉, 보어가 없어도 이 문장은 그 스스로 완전하다라고 해서 이 동사는 완전 동사라고 합니다. 완전 동사. 자, 그러면 문장에서 꼭 필요한 것은 주어도 있겠지만 제가 오늘 중요하다고 강조를 드리는 것은 동사입니다. 동사는 어떻게 성격이 나뉠 수 있다고요? 네, 목적어와 보어에 따라서 성격이 나뉩니다. 목적어가 있어야 되는 동사를 무슨 동사? 타동사라고 하고요. 목적어가 없어도 되는 동사는 자동사입니다. 그리고 보어가 꼭 있어야지만 완전하기 때문에 불완전 동사라고 얘기를 하고요. 보어가 없어도 이 문장은 완전하기 때문에 보어가 없어도 되는 동사를 완전 동사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문장에 지금 중요한 포인트 하나 동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문장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형식은 되게 많이 있어요. 1형식, 2형식, 3형식, 4형식, 5형식 총 5개로 형식은 되게 많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영어 문장의 기본 형태는 다 이걸로 구성이 됩니다. 한번 볼까요? 동사, verb죠? 네, 제가 말씀드린 이 동사, 약자는 앞으로 verb, V로 표시를 하고요. 이 동사가 뭐가 되냐? 기준이 됩니다. 이 기준으로 봤을 때 동사 앞에 자리, 제가 자리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한국어 같은 경우는 영희가 먹었다 초콜릿을 이렇게 순서가 바뀌어도 분명히 초콜릿을이라는 게 목적어인지 알고 계시지만 영어에서는 그 목적어는 꼭 목적어 자리가 있어요. 그 자리에 써주셔야 되기 때문에 영어가 굉장히 중요한 건 자리입니다. 그래서 모든 영어 문장에서는 동사를 기준으로 동사 앞에는 무슨 자리? 주어 자리입니다. 주어. 자, 주어는 S, subjective라고 약어로 칭을 하고요. subjective는 주제, 주어, 그리고 과목, 이런 뜻을 갖고 있는, 뜻인데, 앞으로는 이제 S라고 하시면 주어라고, 약어로 칭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동사 앞에는 주어, 그러면 동사 뒤에는 무슨 자리일까요? 말씀을 아까 저랑 같이 배워보셨죠? 동사는 뭐에 따라 나뉜다? 목적어와 보어, 유무에 따라 나뉜다. 그러면 동사 뒤에는 뭐가 올까요? 그렇죠. 2개밖에 올 게 없겠죠? 어떤 거? 목적어와 보어. 이렇게밖에 올 게 없겠죠? 네.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여러분들이 굉장히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 1형식부터 5형식까지의 문장 형태의 기본을 오늘 이 시간에 살펴보시는데요. 살펴봤더니 어떤 결과가 나오냐? 되게 간단한 공식 같은 원리가 하나 나오죠? 동사를 기준으로 봤을 때 동사 앞자리는 무슨 자리다? 주어 자리다. 그럼 주어라고 하는 애는 뭔가요? 이 동사의 동작을 행하는 주체가 되죠. 네. 그래서 동사 앞에는 주어 자리. 그리고 동사 뒤에는 어떤 거? 목적어 아니면 보어가 나온다. 굉장히 간단한 공식으로 마무리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문장의 구성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 시간에 배워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1형식부터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1형식부터 5형식까지의 내용을 좀 더 재미있고 쉽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